제주대학교 교육방송. 네, 제일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분들이 굉장히 떨릴 텐데 날씨도 추운 관계로 정 후보자님이 느끼셨을 때 제일 선거운동본부원들한테 느꼈던 따뜻했던 순간이 언제 있으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49대 1당 100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 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부분을 느꼈다는 점에선 항상 저는 그러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선거운동본부원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입니다. 얇은 저런 바람막이 하나로 이 추운 날씨에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1당 100 선거운동본부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더욱더 여러분의 관심을 그리고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저희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비춰지게 될 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얇은 바람막이를 하셨는데 더 두꺼운 바람막이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 제가 집안에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총선 당시에 많은 학생회들이 소신 있게 후보자들을 지지하였습니다. 내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내년에 당선이 되신다면 정 후보자님께서는 많은 연락이 올 텐데 정 후보자님도 소신껏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지지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49대 1당 100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 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그것은 제 자신으로서 투표를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 제주대학교 1만하라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얻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니만큼 어느 한 곳을 지지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고 하지만 총선에 대한 그리고 대선에 대한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는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총학생회가 아닌 중앙운영위원회 안에서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이런 후보자들을 지지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후보자들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단과대학 학생회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49대 1당 100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 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대 회장, 부회장님들도 그 단대에 계신 학생들의 투표로서 이루어진 그런 단체이고 학생회라는 것이 그러한 단체이고 회장, 부회장은 그 대표성을 띠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들이 그런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고 내년 학생회가 되었을 때는 많은 학생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대표성을 띄면서 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이끌어가게끔 해줄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 부위원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부입후보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선이 되신다면 내년에 총학생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거기서 있는 부총학생회장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49대 1당 100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입후보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래 제가 중앙운영위원회를 해본 경험으로서 지금 제가 당선이 되고 중앙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갔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지금 현 중앙운영위원회보다는 좀 더 소통이 또 원활하고 소통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또한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도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저희의 선택이 먼저가 아닌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게 먼저인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소통, 또한 빠른 회의로서 같이 제주대학교를, 좋은 제주대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고, 또한 제가 제주대학교 부총 학생회장을 준비하는 자리지만 저는 제주대학교 부총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라기보다는 제주대학교를 대표하는 2명의 사람으로서 좋은 제주대학교, 더 멋진 제주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익부장님, 부익부장님 둘 중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우레탄 교체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이 정확한 교체 시기와 만약에 그 교체로 인한 공백으로 오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49대 1당 100 총학생회 선거동원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레탄의 부분에서는 학교본부와 협의를 해본 결과 학교에서도 교체 의사는 있으나 현재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교의 예산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저희 만약에 총학생회 선거동원부가 1당의 총학생회 선거동원부가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 도측이나 교육부 측이나 건의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 공사의 기간 같은 부분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게 공사 기간은 학생들이 가장 사용하지 않는 방학 때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공사의 기간도 10일에서 1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학생들의 불편함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일반 하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하부는 손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3학번 안정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에 대한 질문인데, 그 인권센터를 설명을 들으면 징계의 제도가 되었을 때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인권센터라는 것은 어떤 학부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소 외의 활동이 무엇이 있나에 대해 설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권이라는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인선이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협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생협 5구자는 조합원인데 지금까지 3, 4년 되면서 조합의 정기총회 공지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정관사회 학생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생협 내부에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서포트라는 것을 이제 신설함으로써 어떻게 생협이 개선이 되어 나갈 수 있는가, 내부의 개선은 필요 없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제49대 1당 100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의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주셨던 인권센터에 관한 질문인데, 저희가 인권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직 어떻게 보면 지금 정해지지 않았던 거고, 저희가 학생의 주관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을 때 본부 측에서 입장을 받았을 때 그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규정 제정이 필요한데 그 규정 제정에 있어서 저희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서 학생의 입장으로서 좀 더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좀 더 높일 생각이고, 그리고 또한 그 지금 현재 부서로서 성희롱, 성폭력 그런 상담부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 상담가를 포함해서 그 기능을 흡수해가지고 좀 더 전문가를 모셔오고 나서 인권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인권 관련해서 어떤 교육 활동이나 그런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 활동 관해서는 우선 이제까지 일어났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서 숙지를 한 후에 그 후에 규정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해서도 그 해당 징계라든가 또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부당대우가 주어지는지 또 인권 침해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대응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 보완이 된 다음에 갈 것이 아니라 그 제도적 보완이 되기 전에도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권 교육을 한다면 성폭력 교육이나 그 어떤 그 다른 학생의 그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수와의 뭐 그런 인권 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드는 것이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다음에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브리프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교육에 관해서는 인권센터 설립하고 나서든 하고 전에서든 교육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또한 전문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확실히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다시 인권센터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생활협동조합에 지금 현재 생협 서포터즈는 그러니까 생협 내부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고, 또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 과도기적 기간이다 보니까 생협 조합원 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생협 조합원 수를 늘리고 또한 그게 운영이 되어야 생협 정기총회라든가 그런 학생들의 좀 더 참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협 정기총회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협 그 사무국장님과의 그 협의하에서 잘못된 게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생협 사무국장님과 협의를 하고 또 생협 조합원들에게도 정기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3학년 김혜건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책 자료를 보면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책 자료를 보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적혀있고 그 다음에 건의와 협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신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책의 구체성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저희 같은 유권자가 일당백 선거운동 공부를 보면서 확실하게 뽑을 수 있을 만한 그 매력이 표현할 수 있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구체성이라던가 이게 너무
뭐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뭐 만들겠다라는 되게 모호한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49대 1당백 총학생회 선거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라는 자리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은 약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우레탄 공사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약 1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학생의 예산으로 하면 다른 학생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그런 서로서로 버스라든지 황금마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다른 혜택이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설적으로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고 더욱더 학교 측이 예산에 대한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학교 측에서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게 아니라 도측 그리고 교육청 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될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 사업 부분에서는 후문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쏙하는 지금 10대 정도가 세워져 있고 3대는 이제 빼기로 한 상태고 그쪽에 있는 시설물에 관한 거는 이제 복지과 협의를 통해 그 건축 자재들도 빼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으신 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정책학과 1학번 유주환입니다. 우레탄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이 교체하는 그 비용이 1억이 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질문에서 1억 얘기가 나와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1억이 든다는 게 정확한 예산입니까? 제주대학교 49대 1당백 총학생회 선거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레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계속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우레탄 교체 사업이 9천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우레탄 교체 사업이 9천만 원 정도이고 제주대학교는 그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1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잡은 겁니까? 학교 측에서 잡은 겁니까? 1억이라는 예산은 학교 측에서 정확히 1억이라는 예산을 측정한 게 맞습니까? 이게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해산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측에서 가해산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정부에서 예산을 추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그것을 학생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겠다는데 어떠한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학생회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대학교 49대 1당백 총학생회 선거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제주대학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우레탄 공사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그러한 건의를 했더니 도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겠다고 그런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손
네, 사회과학대학 언론과학과 4학년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딱히 질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약간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32페이지에 가깝고도 먼 우리 카테고리가 소수 아라인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장애인이랑 유학생분들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소수 아라인이라고 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편입생, 전과생까지 좀 더 유학생과 장애인 학우분들도 물론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더 많이 퍼져서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학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편입생이나 전과생분들을 위한 정책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저희 정책 사항에 정책 자료지만 실리지 않았지만 정책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 있는 학우를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소속 언론공학과 3학년 조연아입니다. 지금 수강 신청 시스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아까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수강 신청 관련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체육학과 학생과 경영학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체육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체육학과 수업을 타 학생은 들을 수가 없어요. 전공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근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다른 일부러 듣고 싶어서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학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 마일리지를 여기 전공에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인기 있는 교양 과목에 마일리지를 몰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기 있는 전공들도 있기 때문에 전공에도 마일리지 쓰고 교양에도 마일리지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강 신청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정책을 내세우신 이유가 수강 신청에 대해서 저희는 똑같은 등록금을 내는데 누군가는 인터넷이 서버가 느리고 누군가는 좀 늦게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강 신청을 공평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또 똑같이 또 불공평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강 신청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인지하기도 조금 힘들고, 보통 수강 신청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신입생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입생 분들께서 이거를 인지를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리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점들도 저희도 이 정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피드백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불평, 불만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게 확실한 대안책이라고는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제주대학교만의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고 싶고, 또한 저희가 이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 방향의 한 방향으로만 제시한 것 뿐이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한 앞에서 말했다시피 마일리지 제도뿐만 아니라 희망 과목 자동 완성 시스템처럼 희망 과목을 해서 자동 완성을 하는 그런 희망 과목 담기의 그런 취지 중에 하나도 희망 과목 담기를 함으로써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인원을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폐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학생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권리들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학사과와 또한 그리고 이게 급진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여론조사 또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진, 좀 더 개선된 수강 신청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있으신 학우는 충분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8대 내로 중학생의 교직장 조환준입니다. 저 방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수강 신청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말리지도 같은 경우는 연세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정책국장과 저랑 한번 해서 이 마일리지 제도를 지금 이번 학기에 한번 진행하려고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자체를 반대를 한 이유가 저희는 국립대학교라는 게 있는데 국립대학교 때 학생들이 이제 마일리지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건축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도전을 평가했는데 다른 사람은 시점을 평가해버리면은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교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이걸 반대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사과에서는 한번 거절한 상황이었는데 더 나은 상황이 있다면은 자기네도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다른 걸 생각한 게 있었냐면은 이거 말고도 홀수학번이랑 짝수학번을 나눠서 날짜를 하루 차이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이런 방황도 있으니까 한번 학사과랑 조율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질문 하나는요. 졸업학점 전형 계산 시스템인데요. 지금 홈페이지 사람들이 보면은 졸업학점이 이제 제 개인이 아니라 이 과별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그거 뭐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왜냐면은 입학연도 차이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특히 복수 전공 학생 같은 경우에도 다 내가 원하는 전공 차이가 너무 과마다 달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은 한 명 정보를 다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조금 생기고요. 네, 그런 거에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부의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건의를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저희도 생각했던 게 학년제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런 쪽으로 시스템을 나눠서 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사과라든가 정보통신원과에서도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원에서의 답변은 인문계열, 문과계열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했었고 또한 학년별로 나눌 때도 약간의 그 서버를 좀 더 증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수렴을 하고 학생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졸업학점 자동 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저희가 하향드림을 들어가 보면 자기 일정에 자기가 수업 들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보통신원과의 상황에 한해서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들어서 저희도 학사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학사과에 그게 가능한지 비용적 측면으로 가능한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정보통신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측면이 가능한지 협의를 했는데 한 결과 정보통신원에서는 충분히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받아서 충분히 정책을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졸업학점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는 상관없다 하는데 근데 특히 교양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전입 탐색 교양 또 다른 교양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담으려면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또 사람들이 내가 들어야 되는 교양을 몰라요. 전인 탄생 교양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교양들을 모르니까 이것도 하면서 그런 교양이 뭐가 있다는 것도 같이 있는 시스템을 알려주시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익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보통신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서 그런 시스템적인 게 가능한지 한 번 더 해보고 학생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국민 총학생회장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대 48대 내일 총학생 총학생회장 강입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너무 빼고 계신 것은 정말 간단하게 시간 빼지 않게 이렇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을 풀 수 있는 질문이죠. 양한종 정임 부부장님께서 이제 현재 씨름 선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우익 부부장님이랑 몸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일어나고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몸무게를 항상 프라이버시로 감추고 있었는데 한번 밝혀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 자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한테도 안 말하는 일은 1급 비밀을 여기서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인 후보자 몸무게 1.75배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일반하고 얘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무게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kg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100kg가 넘는데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긴장이 풀리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가장 현실적인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정책 및 이제 사업들을 하려면 총학생회가 쓸 수 있는 예산 및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희생복지기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재정상 저희 희생복지기금이 엄청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정책을 이행할 것이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힘을 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정원 감축이 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등록금은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후생복지기금을 삭감함으로써 예산 편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혜택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세입 세출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안 좋은 예산을 찾아보았는데 올해 세입 세출 자료에 따르면 총장실 사무용품 구입비용 30만원씩 5번, 간담회비 50만원씩 5번,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다는 그런 근거하에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예산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네, 아까 총장실 구입비 30만원, 간담회비 50만원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이제 학교 이제 세입세출 예산들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학교의 정책이나 학생들이 불필요한, 학생들에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그런 예산들을 잘 찾아가지고 내년에 1만 나라를 위해 꼭 복지를 써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총학생회장이 당선이 되신다면 1만 나라 어느 누구보다 제주대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 그 자리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져야 하며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후보자 때 그런 부분을 찾아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찾아보신 거 외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이미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보다 100배 더, 1000배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학생들을 위한 일당백 총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여학생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31대 국제아랍 총리학생회 총리학생 한준입니다. 네. 저는 총학생 회장님이 현실적인 그 재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다면 저는 정책의 두 가지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 질문, 그 사회과학대학 학부모님 말씀하셨던 인권센터에 관련해서 하는 질문인데, 인권센터를 다시 설립을 하게 되면 그 분명한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뭐 인원수는 몇 명이고 뭐 전문인을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인권이라는 게 뭐 학생의 인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양성, 그 젠더에 대한 인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양한 인권 속에서 어떠한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룰지, 그리고 인권을 정말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센터라면 많은 그 다양한 특정에 맞게 전문인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지랑, 그리고 비상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상벨이 요즘에는 사회 범죄율이 좀 많이 잦아지고 있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 정확한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한 5년에서 6년 전, 4년에서 거의 6년 전쯤에 총리학생회에서 캡스와 함께한 비상벨 신관 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일부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연도에는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다음 연도, 임기가 끝난 그 다음 연도에는 그 관리가 안 돼 있고 지금 그 방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관 내에서 아까 정책 발표를 하실 때 신관 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신관 내에 지금 이미 비상벨이 있고 그거를 관리만 해야 된다면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 예산을 다른 공공 건물에 놓을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의포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관한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 답변으로서는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부당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당 대우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권 침해 사례인지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학생들한테도 필요하지만 또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문 인력들도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제주대학교에 있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 상담부와 흡수를 하여서 같이 인권센터를 조정하고, 그리고 그 인권센터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먼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립하는 게 저희의 큰 목적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인권센터에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자 화장실 비상벨 설치 신관에 설치를 하면서 조사를 해왔는데 캡스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캡스 비상벨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캡스와 지금 본부에 위치한 캡스와도 연결을 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캡스에서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한 시설과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있던 게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걸 활발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저희의 그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각 칸마다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인권센터 학생의 인권에 관련해서는 학생자치위가 정말 많은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보니까 그 학생자치기구인 학생들이 직접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상담부도 같이 흡수해서 정말 체계적인 센터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벨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 24시간의 개방이 되어 그런 배려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도서관과 그리고 후문 그리고 정문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사회인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비상벨이나 경보음 같은 것들이 설치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경상대학 학생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9대 경영부문의 학생회장 김민수입니다. 네, 저는 12페이지 생협 서포트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협 서포터즈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누가 운영하며 관리는 누가 하며 하는 일이 무엇이며 서포터즈를 했을 때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협 서포터즈 관리는 저희는 모집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홍보 방안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런 서포터즈를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홍보에 대한 문제고 관리는 생협에서 진행을 하고 혜택 같은 부분에서는 사무국장님과의 그런 면담을 통해서 우수활동자의 장학금 그리고 식사권 제공 그리고 인증서 발급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장점 이런 학생들 생협의 장점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도 생협을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국원들에게 처음에 저희 정책 토론회를 준비했을 때도 생협에 대한 아는 학생들을 손에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입니다. 생협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생협이 어떠한 일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표출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게 서포터즈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금 모든 서포터즈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인원들 모으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내년에 잘 만들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문대학 학생회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입니다. 오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 패널 질문 전에 일반 학우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 앞에 발표를 보시고 이 책자를 보시고 질문하셨을 거예요. 근데 질문했을 때 확정된 게 없다, 계획적이다, 학생들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 많고 이게 어느 한 방안이지 이 방안으로 갈 게 아니다라는 말들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정책 토론집을 보고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방안이 아니라면 어떤 방안을 이제
가질 건지에 대해서는 꼭 2차 정책 토론회나 이럴 때 꼭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문제는 그 룸메이트 매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룸메이트 매칭 서비스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이 자취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이게 두 사람을 엮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도 모집을 해야 되고 이것도 관리도 해야 되며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매칭시킬 건지에 대해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이나 학과 그 기본적인 책상으로 와서 매칭을 하고 수선을 하는 거고 기본 최소한이시죠. 네, 부유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룸메이트 매칭 서비스 자체가 강제가 아닌 자원입니다.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하고 싶은 학생들끼리 그 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책임도 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또 책임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걸 같이 면담을 하고 같이 중개자,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1년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도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 제일 큰 최선의 목적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후 전화 관리도 함으로써 좀 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을까? 네, 제가 좀 더 듣고 싶은 게 어쨌든 학생도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총학생분들에 대한 당선이 되면 이게 하는 그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생들은 총학생의 어떤 주의 찾기보다도 룸메이팅을 찾을 수 있는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그 총학생회가 개입을 해도 그 학생들 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분명히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로만 되면은 참 좋겠지만 분명한 건 이 총학생회에서 이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요. 네, 부의포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가 저희가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된다면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해결할 책임을 좀 더 갖고 저희가 총학생회 측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사전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룸메이팅 매칭 서비스를 제가 신청을 하면 만약 이렇게 돼서 떨어질 경우 어쨌든 이 학기 초반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원룸을 구하지도 못하고 기숙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둘이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같이 안 살겠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있으시다면 꼭 어떻게 해야 될지 2차 정책 토론회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룸메이팅 매칭 서비스 신청하는 학우분들이 이럴 때 경우 내가 이렇게라도 해도 되구나 라는 어떤 차선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에 대한 답변 꼭 나중에 꼭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거 보다가 또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생각나서 질문드리는데, 혹시 저희 2학기 장학 제도가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일단 장학 제도가 바뀌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의 보호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지하지 못했고 2차 정책 토론회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간단적으로 말하면 그 장학제도에 대해서 일단 그 장학 회의가 열리는데 학생들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학우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 저희에 대해 통지도 없었고 일방적인 그런 였기 때문에, 근데 이미 결제가 다 나버려서 이미 이렇게 실행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말없이 돼서 나중에 건의를 하니까 나중에 저희에게 이제 꼭 다음부터 할 수 있게 어떻게 피드백을 받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를 모르는 학우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도 확실히 혼이 줄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문제점이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의견도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본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님 질문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 맡았습니다. 컴퓨터학과 1사학번 김은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학생회가 없고 대의원회가 공동위원장으로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겸직이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과대학 정식적인 학생회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두 후보자분들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중앙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공동위원장이거나 단과대학 학생회 또는 사대 자치기구 공석일 경우에 어떻게 이런 고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총리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나 후보자가 안 나온 상태고, 경대나 이런 야대, 예디대도 이제 단과대학 학생회가 아직 안 나온 공석 빈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주실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의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운동본부로서 보다 보면 경대, 그리고 총리학생회, 그리고 동아리연합회 이 세 군데에 지금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저는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충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총리학생회가 없지만 이제 보궐선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당선이 되면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해양과학대학 대의원회 의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대학 대의원회 대의원 의장입니다. 해양시스템학과 1학번 김규기 드립니다. 정책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자료집 26페이지를 보면은 시설국 신설이라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당장 사용하기 불편한 시설물들을 바로바로 고치신다는데 시설국을 신설하여 분기별로 1회 건물을 조사하고 이렇게 나은 정책으로 보이는데 당장 내일 필요한 물품이고 당장 전기가 나갔는데 바로에는 어떻게 분기별로 고쳐나가실 것이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듣고 싶고 또 이제 학과 사무실이나 행정시설을 물어보고 바로 이뤄지는 사업이고 또 하영드림의 원스톱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거기에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은 바로 당장 내일이나 모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 총학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의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서는 일단 그런 원스톱이라든가 그리고 바로 내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학과 사무실이라든가 그리고 시설과에 바로바로 의뢰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예외로서 저희가 시설국에서 좀 더 시설물을 전수조화하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보도블럭이 폐해졌다든가 그리고 뭐 과속방지턱이 좀 희미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학교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할 부분이고 또한 시설국 신설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목적이 뭐냐면 학교의 곳곳마다 안 쓰는 공간 그리고 쓰여지는 공간인지 안 쓰여지는 공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찾고 나서 그런 공간들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하려는 그 취지로서 시설국을 신설하자는 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다. 그럼 창원대학 대의원 의장이 질문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제7대 소중한 사람들 대의원의 의장입니다. 수학교육부연락관 현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정책 관련해서 28페이지에 리걸 클리닉 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리걸 클리닉 센터라는 게 있는지 몰랐던 학생으로서 진짜 이게 필요한 그런 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거 활성화 잘 돼서 알면은 참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이 책자만 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계획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제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이거 질문 하나 드리고요. 추가적으로는 여기 이제 제주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도민을 대상으로서 이게 그 지원이 되는 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센터가 저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부서니까 저 생각은 저희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도민들한테도 충분히 활성화가 되면 더 좋을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의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걸 클리닉 센터를 저희 일당백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연계하여서 접수 대행 그리고 홍보 이런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대상이 제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 전체적으로 다 대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 자기 지인들을 다 모두 다 대상들로서 리걸 클리닉 센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이 리걸 클리닉 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마다 한 번씩 공청회를 열어서 리걸 클리닉 센터의 담당 교수님들과 같이 공청회를 열어서 좀 더 정보 전달로서 좀 더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고 꼭 이거 활성화 최선 다하셔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정책이 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대의원의 부의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대 정의사회과학대학 대원의 부의장입니다. 행정학과 입사학번 안진수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1만 아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생 자치 기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들께서도 정책을 내실 때 학생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만나보셨고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초부터 많은 학우를 만났는데 정확히 몇 명을 만났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500명의 학생을 만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교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 같은 사항이 뭐가 있고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경청하는 자세로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중앙도서관 버스 노선 중앙도서관의 그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학생들의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는 게 총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정책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까지 계속 끝까지 가지고 일반 아나를 대표해서 좋은 정책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질문을 마치고 일반 학원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원은 손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소속과와 이름을 밝히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총학생회 회원국장의 양정입니다. 좀 짧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이제 교수에 대한 식당 확장이랑 이제 공간 확장이고 용도 확장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교수에 대한 식당이 지금 현재 포화 상품인에서 확장 공사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용도 확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업 종료 후에는 스터디룸으로 여러분들 편의를 보정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위치 자체가 도서관 옆자리고 식당, 그 용도 자체가 식당인데 그것을 이제 스터디룸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업 종료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두간 식당에서도 보시면 지금 끝쪽에 예를 들어 그 잔반을 처리하고 올라오는 그 위쪽으로 올라와서 그 식수대로 가는 길에 책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책상에 놓여져 있는데 그 책상의 용도도 그 스터디 또한 학생들이 좀 더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교수회관 식당 확장을 함으로써도 그 아마 붐비는 시간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해 나머지 시간에는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책상을 그냥 스터디룸으로 쓰게 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또 아까 질문드렸다시피 바로 옆이 도서관인데 굳이 교수회관 그 공간을 스터디룸으로 심지어 이제 영업 종료 후에는 저녁이잖아요. 저녁이 그 시간에 스터디룸으로 가치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네, 도입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업 종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 종료라는 단어를 좀 정정을 해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 그 스터디룸으로서 그러니까 영업 종료 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영업 사이에 그러니까 점심시간과 저녁 사이 그 붐비는 시간 사이에 스터디룸으로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앙도서관에서의 중앙도서관 근처에서의 그 문제 부분에서는 중앙도서관에 스터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조모임이라든가 그런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좁다는 생각하에서 그런 부분을 쓰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답변 하나만 더 드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중앙도서관 뒤에 카페테리아 이제 도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앙도서관 근처에 카페가 하나 더 있다. 라뮤주 카페라고 있는데 한 지역 안에서 이제 그걸 멀지도 않은 공간 사이에서 카페가 2개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유지가 잘 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입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에 있는 중도 CU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중도 CU를 확장함으로써 그 옆에 그 100평의 부지에 학생들이 좀 더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대주대학교가 그린 캠퍼스로 모든 구역이 비흡연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흡연 부스를 저희도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저희도 설치하려고 한번 그 행정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비흡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네, 도입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 학교가 금연구역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봤는데 법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시면 제9조 4항에 6호에 보시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7호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7호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에 보시면 그 교사라는 단어의 자체가 강의실 등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 급식실 등 제반시설, 복도, 통로 같은 이런 그 건물에 기반해서 그런 부분이 금연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제외한 그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연시설도 아닌 금연시설이 아니라고 저희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다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한라대 입장에서 보면 한라대도 이번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흡연부스 그런 설치에 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시스템을 습득해서 그 설치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한 그 시행 규칙 때 보시면 해당 시설 관리자 소유주 등이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실외에는 설치를 가능하다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됐는데 학교에서 흡연을 반대했어가지고
그리고 흡연 부스 설치는 결국 흡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담배를 핀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구경을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부의부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배 피는 것에 대한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그 바깥에서의 흡연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는 흡연이 자유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간접 흡연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 부스를 설치할 그런 정책을 내세웠고, 또한 중앙도서관에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중앙도서관을 사용하는 학부분들이 바깥에서 공부하는 학부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이 간접 흡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중앙도서관에 부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저희에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학교 측과 충분한 합의가 된 그런 정책인지. 그 예산 문제 부의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부스 설치에 관한 학교 측과의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 측의 문제로 반대를 한 것뿐이지 그 설치에 관해서는 복지과와 협의하에서 굳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는데 이 흡연 부스가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실행 가능한지. 네, 부의부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천만 원이면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또한 저희가 지금 KTNG와 연계해서 좀 더 학교 측과 기업 측과의 연계해서 좀 더 원활한 부스 설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있으신 학우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 먼저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과 3학년 김영호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정책 토론회인데 상당히 지금 일반 학우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총학생의 하는 정책 토론에서 총학생의 그 선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의 선거 같은 것에 관심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관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리실 방법이 있는지, 혹은 2차 정책 토론회에 일반 학우들을 조금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기 반 이상이 그 선거 인단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움이 많이 보여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 자료집에 딱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정책 토론회를 많이 한 4번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겪었는데 상당히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참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정책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정책을 우선시하고 어떤 정책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세워서 어떤 정책을 제일 먼저 펼칠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보호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관심에 대한 문제는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반 학우님들은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어떻게 불신 아니면 그런 투명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 선거운동본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준비했고, 저희 선거운동본부 가족들이 앞으로 더 많이 움직여서 학생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2차 정책 토론회 때 일반 학생들의 그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페이지에 보시면 동영상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15일 소중한 투표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선순위가 어떠한 거고 학생들이 뭐 과감히 버려야 되는 정책이 어떠한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책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정책이다 보니까 버릴 정책 그리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정책은 따로 없습니다.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총학생 역할이고, 만약 그 연도에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초석을 삼아서 그 다음 연도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게 제 정책에 대한 철학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이 있으신 학우 아까. 인문대학 사회학과 1학번 우순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기업 인사 담당자나 운영인사 같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외부 강사나 기업 인사 담당자보다는 주위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일반 학우들에게 경험도 많이 되고, 실제로 자신이 그 계열의 인사에 일을 하게 됐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 인사의 각 직종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그거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음으로 4.3 피켓팅 시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 4.3 추모 행사에 방문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주대학교에서의 소리는 4.3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3 피켓팅 시위에 대해서 시기는 언제쯤 할지, 인원은 몇 명 정도, 또한 거기서 사용되는 비행기값 및 각종 예산은 어디서 쓸 건지, 또한 어떠한 계획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부의부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셨던 외부 인사 초청 강연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저희의 취지였던 제주 지역 특성상 예를 들어서 언론 홍보 쪽이나 아니면 영상 쪽, 뭐 방송계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주 학생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좀 더 접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 그런 부분 말고도 아까 학우분님께서 건의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3 피켓팅 시위에 관련돼서는 일단 저희의 계획상으로는 저와 지금 정입 후보자가 2인 시위로서 4.3 청와대 앞길 피켓팅 시위를 할 예정이고, 그 예산, 비행기값 같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 평화재단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올려서 예산을 따올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 질문 있으신 학우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치외교학과 1학번 유주환입니다.
이어가는 사업에서 서로 버스를 이제 이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개선점이 있고, 분명히 이 사업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에서 단점이면 고쳐나가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있다면 어떤 점을 고쳐나가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차 토론회 때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우레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이랑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랑 완전 달라요.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그리고 기간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측이랑 좀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학생회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학교에서 지원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을 정책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 측이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정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의보호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버스에 대한 장점은 아무래도 서귀포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단점이라고 하면 홍보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그게 시험 기간에만 시범적으로 이번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요가 약 4명 그리고 5명의 학생들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더욱더 홍보 방안을 알려서 학생들이 더욱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레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게 공사의 기간 같은 부분은 10일에서 15일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뉴스 기사에 나와 있었고, 가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명대 옆길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는 확답을 받았고, 또한 후문도로 시설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아라 동사무소와 아라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야외음악당 철거나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거는 저희가 목소리를 낼 부분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수사학과 안준식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그 장애인 인권 대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애인 인권 대책에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 발표에서 들어온 인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장애인 인권 대책위 같은 어떤 운동기구의 특성상 그 운동에 대한 열의가 없는 그 구성원이 인적 자원이 충원이 된다고 해서 그 기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인권위에 어떤 지원을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인권위가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비상벨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숙사생인데, 현재 기숙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경비원이 4명이다가 작년부터 경비원이 2명인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무기계약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비원이 준데 지금 그 경비원 2명이
그 기숙사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둘 다 담당을 하고 있고 2명이기 때문에 결국 한 명이서 교대를 해야 되는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도 체육실로 옮기는 등 택배실을 한 곳으로 통합해버리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저희 기숙사의 경비 절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저희 학교 내 치안의 문제에 좀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경우 있고 비상벨이 만약에 있더라도 학교 내에 그렇게 계속 경비를 줄여놔서 무인화된다고 하면 캡스 출동하는 시간보다 아무래도 그 건물과 그 시설의 경비가 상주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 특성상 올해 그 정규직만큼 오래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의 지금 무기계약직의 문제 그리고 경비 숫자의 감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익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권대책위원회 지금 제가 내일로 특임국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관리했던 그런 부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어떤 열악한 부분이 있냐면 장애인권대책위원회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활동은 최근에 지금 휴학을 했다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에 제대로 된 책상 하나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의자 하나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누울 수 있는 공간 하나 그리고 컴퓨터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의자 4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장애인권대책위원회가 어떠한 그런 부서인지 정확히 알리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맞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시설을 바꿔줌으로써 장애인권대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장애인권대책위원회 어떤 것을 하고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권대책위원회가 소속된 학생들은 6명밖에 안 되는데 모이는 학생들은 3-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 같이 기획을 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비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경비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경비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경비원을 더 많이 늘리는 방안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지금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오히려 학교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교는 동결이 아니라 인상의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논의가 매우 어려운 논의인 건 알지만 그 재정이 확보되고 학생의 복리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 그 논의가 표면화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익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등록금에 대한 부분에는 인하를 하면 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줄므로써 분명히 좋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그런 복지 혜택은 줄어들므로써 안 좋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정작 학생들은 저희가 인상의 목소리를 주장을 했을 때 학생들의 그런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인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가장학금 이유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이유형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의 그런 기준이 등록금 인상, 인하 그리고 동결로 되어 있는데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예산이 더
줄어들게 됨으로써에 대한 그런 복지 혜택에 대한 돈이 더 나감으로써 약간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있으신 하고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미학과 4학년 김민수입니다. 저는 22페이지 야외음악당 철거 및 무대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책이라고 하면 내년에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 이 건물이 언제 철거될 계획이고 그리고 언제 재건축해서 완성 지을 수 있는지 혹시 기간을 알고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철거까지는 학교에서 다 예상하고 있지만 야외 무대를 재건축하는 걸 이게 학교에서 허가를 받은 것인지, 만약 허가를 받았다면 그쪽에서 지금 총학 선본에서는 이렇게 허락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입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우분님께서 알다시피 야외음악당 철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금 되고 있는 야외음악당 철거에 대한 예정은 지금 복지과와 시설과와 다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무대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인데 야외음악당 철거 자체가 아직 내년에로만 예정되어 있고 아직 정확한 시기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야외음악당 철거하고 나서 무대를 재건축함에 있어서는 시설과와 복지과 선생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무대 재건축에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는 우선은 이게 원래는 야외음악당 자체가 12억짜리 야외음악당 건물입니다. 근데 저희가 재건축하려는 야외음악당은 똑같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한라터와 비슷한 약간의 그 무대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출범식이라든가 학교 행사를 하면서 좀 더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고, 이 무대를 건축함에 있어서 지금 총학 선본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학교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구입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관련해서는 이미 복지과 시설과에서 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있는 하고 있으신가요? 뒤쪽에. 네. 산업디자인학부 1학년 강지원입니다. 후문 도로시설 재정비 공약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차장이 지금 후문에 설비되어 있는 주차장이 매우 좁아서 이거를 다시 재정비한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 땅을 새로 사셔가지고 할 건지, 학교 재정 예산이 얼마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재정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구입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재정비에 관련돼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서커와 그린카가 지금 후문 주차장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카가 지금 10대만큼의 차량이 있는데 너무 많다는
많은 것 같아서 세대를 빼달라고 해서 지금 빼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지금 BTL 공사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자재들 때문에 지금 주차장 공간이 협소한 거기 때문에 그 공사 자재물들을 빼달라는 그 시설과에게 공문을 올리면 충분히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빼고 난 후에서는 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 공사 시설물들을 빼면은 차 몇 대 정도가 더 주차가 가능한가요? 네, 부입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못했던 부분이지만 저희가 2차 검토 때 꼭 조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는데요. BTL 쪽에 있는 주차장 말고 후문 밖으로 나가면은 막 그 돌 깔려 있는 자갈 같은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재정비를 할 의견. 저희가 말했던 부분이 그 GS 하나마트 맞은편에 그 돌 깔려 있던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럼 BTL에 있는 주차장은 그 빅사 밑에 있는 그 주차장을 말한 게 아니었나요? 네, BTL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언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BTL 아래도 주차장에도 뭐 공사 자재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쓰레기장 저도 그 부분에 있었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사회학과 4학년 오경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받았던 질문이 있어서 제 33페이지 장애인 시설 재점검입니다. 제가 이게 잘 몰라서 시각장애 학우분들이 지금 어느 단대에 몇 명이 있고 좀 이런 장애 학우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좀 돼 있는지 좀 먼저 일단 알 수 있을까요? 네, 부입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주대학교에 장애 학우는 총 45명 중에 시각장애 학우가 7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7명의 장애 학우들이 어느 단대에 속하는지 복지과에서조차 지금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빠르게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파악한 후에 이 시설 재점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저도 저희 인문대학에도 이런 시각장애인 학우와 이런 학우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시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정착 점자책 발간이랑 점자 돈이 어떤 게 많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보도블럭이나 홈페이지 도로 같은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이 좀 어느 좀 다양한 장애 학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홍경실이 물어봤을 때도 이게 좀 엄청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지금 앞에서도 이 많은 정책 사업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어떤 이렇게 우선순위도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될 수가 있게 어떤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게 좀 개선을 이렇게 부탁할지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수학우분보다 소수학우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게 가능하게 할지 좀. 네, 부입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일당백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서는 1만 하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1만 하루 모두가 행복하려면 저희 장애 학우분들도 다 같이 편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학우분님께서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과에 계신 장애인 대책위원회 선생님에서 언급하셨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생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시설과와 협의를 한후해서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장애학우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제가 이제 내년에는 학교에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지금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아마 시간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2차 정책 토론회 때라도 이렇게 만약에 뭐 점자책을 먼저 우선 발간할 건지 가능한지 이런 협의를 해주셔서 일단 가능한 부분과 이렇게 어떻게 좀 후대에 밀려줘야 할 정책들 이런 걸 좀 정하셔서 가르쳐주면은 이게 좀 더 이게 이 정책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후보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문에 있는 보도블럭 같은 부분에는 휠체어 부분이 가장 이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움푹 패인 도로에 대한 신관 앞쪽에 보시면 움푹 패인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휠체어 타고 계시는 학생들에게 많은 그런 위험하고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 저희 시설과랑 연계한 부분이고 앞으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장애인 학생들도 안전한 그런 학교 생활을 위해서 저희 일당백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하고 혹시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현재 부터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지금 15시 28분인데요. 인원이 거의 선거운동원 말고는 10명 남짓한 10명도 되지 않는 그 정도 일반 학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대학교 학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학생회도 먼저 나서기에는 학우들의 많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당백 선거운동본부에 부탁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사람을 학우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실 텐데, 정책 토론회가 일단은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정책 토론회에 와서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다른 학우들도 많은 이렇게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1차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방송